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일 기준 8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2월에는 804건이 거래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법인주택 매입 건수는 2,8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4.7% 늘어난 수준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수세는 경기 136.5%, 인천 26.1%로 1월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조치에서 제외된 저가주택 위주로 법인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종무 민주당 서울시 의원과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발의했으며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집중 규제로 멈춰 있었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기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된 건데요. 서울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 정비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면서 신중론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서 이 하락세를 보이던 이 주택 시장의 이 조정세, 지금은 좀 멈춰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언제나 현상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투자의 길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가격 조정세가 멈춘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4분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하면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담도 좀 커졌고요. 또 더 중요한 건데 금리보다도 작년 한 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 겁니다. 일단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근접하지 못했던 또 일반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들, 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또 이제 불을 붙이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내 집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죠. 그래서 대출까지 규제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출 금액의 금리가 또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정말로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비수기, 또 이제 연초에 비수기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거기에 또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는, 또 정부가 바뀌는 그런 시기가 또 겹쳐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는 그다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가격은 당연히 조금씩 떨어진 물건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상승 곡선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긴 하나 이게 너무 빠른 어떤 기간을 두고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부분이 멈춘 이유, 일단은 이제 4월 초까지 그러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전주 대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작년에 9월, 10월 기점으로 가장 큰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때부터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전년 동기 대비로 따졌을 때 실제로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14.3% 정도가 오른 겁니다. 전년 동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20년도 현재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3%가 오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5.9%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4.3%대가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3월부터 해서 슬슬 이제 대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투표가 끝나고 이제 투표 끝난 시점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물론 3, 4월이 이제 이사철과 겹치고 또 학업과 관련된 어떤 이사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면서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으로 봤을 때도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0.12%대가 오른 걸. 그러니까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는 0.12%가 좀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0.05%.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0.04, 그다음에 5개 광역시 0.02.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겠죠. 상승폭이 전년도에는 0.1을 찍었으나 지금 현재 0.0으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덜 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실제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봤을 때도 그러면 현재 강원도부터 해서 대구까지 쭉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강원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33%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북, 그다음에 0.26%. 물론 이 지역마다 여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원권까지 연결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교통노선 개선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 전북 지역, 특히 이제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전북부터 충북, 경남, 경북, 광주 뭐 이런 형태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선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과 연결됩니다. 그 공약에는 각 지역마다 뭔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당연히. 교통노선 개선부터 해서 이 지역에 뭔가를 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대형 쇼핑몰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 현재 대전, 전남, 세종,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0.01%.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을 봤을 때 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서초, 강남입니다. 서초, 강남, 그다음에 광진구고요. 실제적으로 강남과 강북, 실제적으로 강남 건너편 쪽에 광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 그 옆에 있는 서초 이런 지역들이 더욱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불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정되는 시장에서도 가격이 0.11%부터 0.10%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당연히 똘똘한 집 한 채, 특히 이제 좋은 집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한 수요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종로구부터 도봉구까지 쭉 연결되면서 성북구까지, 그래서 송파 지역까지 0.04%. 그러면 실제적으로 0.1%대를 찍은 거는 현재 서초 강남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이 이래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경쟁력이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 시도별로 봤을 때도 어디가 많이 올랐냐? 이천과 안산입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증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인구 이입이 되고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교통노선도 개선되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GTX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된 상황 때문에 당연히 0.36, 0.34%가 올랐다. 거기에 파주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파주과 연결된 GTX 노선이고요. 의정부, 평택, 안성 이런 형태로 해서 0.03부터 해서 0.17%대까지 쭉 오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오른 거죠. 다 오른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떨어진 지역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정세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5월 11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게 부동산 정책이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합니다.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을 2020년도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 너무 비싸지고 너무 가격이 급등을 해서 세금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2020년도 수준으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조정을 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재정비하겠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도 그만큼 부과가 많이 된 거였고요. 또 1주택자 종부세율을 완화하겠다. 0.5에서 2%대까지 떨어뜨리겠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과세 기준 변경을 해서 주택 가격에 따른 가액 기준 과세를 변경을 하겠다. 지금은 주택 호수에 따라서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유세 과세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주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현재 차등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걸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세와 종부세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내용 봤을 때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내는 재산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재산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방세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이긴 하나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걷어들인 후에 지방재정으로 다시 내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현재 지방세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합쳐져야 된다라는 내용의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현재 인수위에서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가장 큰 문제죠.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라는 내용은 이번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월 11일 이번 정부 대통령 취임하는 5월 1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준다. 시장의 물건이 기존의 물건들이 많이 풀리게끔 만들어줘야지만 당연히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현재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20%에 30% 세율을 더 내야 됩니다. 이건 현재 중과죠. 중과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세금만 80%, 90%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 아무리 시장에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죠.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조 안전성을 50% 받던 거를 30%까지 내추고 주거 환경 15% 받던 부분을 30%대까지. 구조 안전성보다는 주거 환경이 어떠냐에 더 치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튼튼하고 아직은 살만하다라고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를 못하게 되면 재건축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건물이 노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녹물 나오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다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30%로 본 부분 바꾼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부담금 기준 금액 자체도 현재 유율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같은 감면되는 부분 폭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고 재건축 단지에 현재 조합 추진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목동, 그다음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그다음에 현재 이천동 한양 한강맨션부터 알고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계동 주공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재건축 단지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와 또 임대사업자 혜택을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1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한테는 취득세 면제하겠다 또는 1% 단일세를 적용하겠다. 가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비싼 주택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1%. 그래서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한다. 지금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8%, 3주택자면 11%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걸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실제 임대사업자가 현재는 거의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0년짜리 있긴 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이 혜택이 있었거든요. 종부세 합산 배제부터 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임대소득세 감면 이걸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혜택은 유일한 혜택은 취득세 감면 85%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또 임대료를 상한선을 또 5% 이내로 조정하는 건 맞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많이 풀리면서 임대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거의 20% 이상, 30% 이상 전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동안 임차 계약 종료 1회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올 7월에 이제 다 거의 1차로 썼던 사람들이 만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 어쨌든 한 번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현재 매매시장과 현재 전세 가격을 같이 동시에 끌어올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월세 상한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 실제로 실행돼도 가능한 어떤 그런 절차죠. 이거는 뭐 조금 번거롭긴 해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간에 신고를 하는 거는 뭐 정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까지 보여진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가격들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느냐, 또 실효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도 시장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세가 멈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다음 스텝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다음 스텝 부동산 정보 체크와 함께 세워보시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텐데요.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대역 2호선, 3호선 모두 이용해 볼 수 있죠. 교통의 편리성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2개짜리고요.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서초의 이제 다세대 주택 투자는요, 전세가 상승에 의한 실제적인 어떤 시대 차익입니다. 그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은 거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교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과 2호선, 3호선 교통노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는 현재 서초 IC 구간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봤을 때 강남대로 또 특히 세로축으로 강남대로와 가로축으로 현재 테헤란로 현재 장제터널까지 현재 뚫리면서 연결된 서초와 사당 방배권역까지 연결된 부분. 거기에 또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서초면 RNC 단지라든가 또는 현재 강남 지역에서 가장 유일하게 강남역 주변에 마지막 재건축 단지 신동아만 남았습니다. 현재 서초 우성 무지개는 이미 다 끝났고요. 신동아 재건축이 앞으로도 진행되면서 그 주변의 가격을 굉장히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가격 여건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은 또 학군 수요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말씀만 들어도 아는 학교들이 현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로 더 진학하기 위한 수요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죠. 그 수요들 때문이라도 현재 소형주택들의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예술의 전당, 뭐 그 중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연결되는 라인들, 또 아트밸리라든가 현재 실제로 센트럴시티 관광쇼
쇼핑, 세비섬의 수변 공원 같이 연결시키면서 실내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주변의 인프라는 종합병원부터 해서 교통노선에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 워낙 완비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전체적인 개발 틀을 보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연결된 부분은 역세권 중심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의 종상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예술의 전당 중심으로 문화특구가 서초 법조타운까지 서리풀 공원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정보사부지 개발 계획은 현재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라든가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 예정이고요. 롯데나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면 양재 R&D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연구원 단지는 이미 현재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 안에는 현재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된 롯데칠성과 코롱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같이 연결되면서 실제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발의 틀을 크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 중에서는 반포 IC부터 양재 IC 구간이 가장 활성화될 겁니다. 그만큼 가용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 주변에 서초 IC와 양재 IC 구간, 또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녹지공원이 확보된다면 그 주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임대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3천만 원 보증금 월 120에서 1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투자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는 고급 주택가이면서 실제적으로 준공이 완료됐고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테라스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파락건수라든가 개발호재, 또 현재 강남 지역에 신축 부지가 없는 그런 희소성, 거기에 또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히 노려볼 만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뭐 입지면 입지, 개발 호재면 개발 호재 빠지는 게 참 없는데 특히나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 특히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명문 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있는 세대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업무 단지 역시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헤란로입니다. 현재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최육세권이고요. 도보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현재 롯데타운과 삼성이 있는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이 곧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으로 보게 되면 한 3개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강남역에 있는 대형상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테헤란로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등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현대, 삼성, 그다음에 롯데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테헤란은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기에는 이제 역삼동 IT 창업밸리라든가 또 청년 창업가, 벤처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1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2030들 미혼 세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많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당연히 1.5룸이나 원룸 같은 주차시설 용이하고 깨끗한 현재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당연히 이제 상업지역이면서 테헤란로 인근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다라고 말을 하다시피 전체적으로 주변의 오피스텔도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삼성동과 현재 역삼동,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서초동, 이 주변이 실제적으로 현재 가장 중심입니다. 벤처산업벨트고요. 그 중심권역에서는 신사 논현구 연결되고 양재권역, 같이 또 수서부터 해서 압구정 로데오까지 한류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관광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들어가 있는데 붉은 색깔 라인이 가장 크게 업무 지역으로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다시 신축해서 이제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졌죠. 업무 시설이 다시 만들어졌고요.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 GTX A노선, C노선부터 지하6층까지 개발하는 부분, 또 현재 연장선 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A, B, C, D가 연결되면서 주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KTX, SRT, GTX까지 연결되고 또 건너편 지상층으로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현재 한참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요.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권역까지 연결되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결되는 개발 프로젝트,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지선까지는 업무지구로 지정된 이 상업지역들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발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여건이겠죠. 당연히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임대금액, 실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월세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투자 금액이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레노 직장인 밀집 지역의 수익률 괜찮고 또 여러 개 보유하시면서 노후생활 보장되고 향후에 팔 때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미 신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 재개발 지역 투자처 공개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또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쪽이죠. 강남구와 서초구에 다세대 주택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실거주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곳들인데 금액이 좀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소액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또 쓰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투룸이나 쓰리룸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투룸은 그래도 5억대부터 6억대 요 정도 있고, 쓰리룸은 10억 정도, 9억, 10억, 또 10억 넘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이제
강남 쪽에 있는 그 주택들이 가치가 자꾸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또 똘똘한 한 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또 이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요새 인플레 현상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값이나 또 뭐 인건비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는 또 뭐 가을 정도 되면 또 앞자리가 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투자하시려면 강남 쪽에 투자하시려면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는 뭐 일자리, 뭐 법조단지, 뭐 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뭐 명문학군이죠. 그래서 이 3룸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가능한 조금 널찍한 곳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굉장히 인기 많은 명문학군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교육대학도 있고 종합예술대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학교가 많으면 또 하나 그 종사자들도 많이 있죠. 실거주도 있고 또 투룸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쪽에 뭐 아파트 쪽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이쪽에 개발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뭐 썰해마을 주변은 그 고가 그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뭐 병세권도 좋아하죠. 예, 여기 성모병원도 있고 또 고속터미널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동도 빠르게 되어 있고 또 뭐 현충원 또 한강변도 가까이에 있고 또 이렇게 서리풀 터널도 있는 이 서리풀 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도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을 표현했는데 한 번 정도 갈아타면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대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큰 일자리 또 우리가 말하는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도 또 이쪽에 일자리도 많이 있고 이만큼 예술도 이 강남 쪽에서는 우리가 뭐 예술의 전당 가려면 밤늦게 끝나기 때문에 멀리서는 조금 한번 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강남 쪽 이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서는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 몰려 있죠. 이렇게 강남 쪽에 삼성동이나 강남 쪽 일자리 사당 뭐 다리 바로 이제 다리 건너면 용산 이쪽에 시청 마포 접근성 여의도도 뭐 물론 9호선 라인으로 가면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죠. 영등포나 여의도 일자리 접근성이 직주 근접지로 빠른 교통이 좋기 때문에 멀리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게 개발 호재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주변 그렇게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 강남 쪽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번에 34평 방 3개짜리예요. 근데 46억 6천의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는데 깜짝 놀라는데 이제 앞으로 이쪽에 새로 짓는 거는 더 또 항상 새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5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지금도 이렇게 구역 나눠져 있는데 15구역 이쪽에 방배동 쪽에 15구역 나눠져 있는데 이제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점차적으로 이 강남 쪽에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안 대고 있죠 거의.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뭐 삼성동이나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어차피 이쪽도 주택수를 늘리려면 재개발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장기간의 복잡한 그거를 단축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복골복이에요. 이쪽에 추진이 돼도 건너편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 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같은 경우 여기 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고소득 연봉자죠. 4차 산업.
그 일자리가 들어오고 또 이제 여기 바로 옆에 또 같이 예술의 그 예술 본부라고 얘기하죠. 예술 거점이 또 이쪽에 생긴다.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아트밸리도 한강 저기 세비섬에서 쭈루루 예술의 전당까지 아트밸리를 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강남 쪽은 혜택을 더 많이 보겠죠. 2시간 전에만 주문을 하면 우리가 택배라고 얘기하죠. 하루 이틀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있는데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만큼 살기 더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죠. 게다가 이제 여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롯데칠성 코오롱부지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곧 또 이쪽도 준비가 될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이 주변도 종상향돼서 같이 일자리 테헤란로가 더 번화해진다,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양재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AI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오죠. 이쪽에 AI 산업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고소득 연봉자들이 더 늘어난다. 그렇지만 주택은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뭐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당 복합 환승센터 우리가 보시면 사당동에 가면 길거리를 다 사람 인파로 이렇게 메우고 있죠. 예, 그쪽에 경기권의 수도권의 그 빨간 버스라고 하는 그 좌석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 거기가 너무 번화하니까 지하 9층, 지상 29층, 약 100m 높이로 이렇게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계속적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교통은 복잡해지는데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또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남 IC에서 양지 IC까지는 또 이렇게 산책로 같이 자연 친화적인 저런 도로가 생긴다. 공원이 하나 더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GTX의 수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GTX의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모든 척도가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뭐 30분 걸리면 굉장히 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멀리서 이렇게 오려면 보통 뭐 갈아타고 어떻게 기다리고 하면 약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GTX가 생기면 뭐 30분 내로 접근성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모든 또 강남 쪽에서 뭐 모든 일 보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많이 더 번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뭐 삼성동이나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큰 일자리가, 대형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교통에 그만큼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볼 때 다 좋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매매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5억 5천 정도는 투룸이고요. 10억 원짜리는 3룸입니다. 3룸은 뭐 한 4, 5평, 뭐 23평에서 한 25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3룸은 자녀들 뭐 한두 명 같이 한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이쪽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군 때문에 아파트는 조금 고가고 부담스러운데 아이 자녀를 위해서 뭐 직장도 가깝고 아이 교육도 시키고 할 정도는 이쪽으로 오시면 괜찮다. 근데 뭐 처음부터 사놓고 이사하기는 어렵잖아요. 바로 이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선 전세 놓고 계획을 세워서 이사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억 8천, 투룸은 4억 8천만 원부터 있고요. 저 3룸은 8억 정도 그 전세를 활용하시면 우선 사놓으시면 뭐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뭐 요거는 뭐 한 6천만 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요새 전세가가 좀 올라서. 그래서 소액으로 투룸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 3룸은 실거주나 아니면 뭐 투자를 좀 내가 자금이 넉넉하다 하시면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강남의 이점은 월세죠. 예, 월세 금액 이런 거는 뭐 한 2, 3천, 투룸은 2, 3천, 3룸 한 5천 하면
130만 원에서 240만 원, 뭐 연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출을 조금 가능하시면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무조건 내 돈 가지고만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거 대출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5억 5천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인근의 이 반포 주공이나 또 이 방배동 재건축 이후에는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 수혜 동반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조금 더 발빠르게 투자에 나서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노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3,9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논현동의 장점은 신논현역이죠. 신논현역에서 가까이에 있고요. 우선 신논현역은 신분당선이 이번에 5월 달에 신사동까지 또 완공이 되니까 그만큼 교통이 더 편리해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강남 쪽에 보면 뭐 신논현역은 강남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가 강남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또 이 신사동 쪽은 병의원 뭐 이런 밀집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료 관광 온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오는 지역이고 앞으로 번화한 지역이고, 또 이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일자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그래서 이쪽은 다 뭐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또 잠실 또 이쪽에도 또 일자리가 생기니까 여기도 잠실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뭐 요 논현동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바로 지금 투자하기가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곳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논현역, 여기가 9호선이죠. 예, 9호선 황금 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게다가 신분당선, 9호선은 남북으로는 저기 신논현역 신분당선이 골드라인이고요. 또 동서로는 우리가 말하는 9호선이 골드라인입니다. 근데 골드라인만 크로스되는 지역이 신논현역이죠.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이 신논현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제가 항상 지금 말씀드렸죠. 예, 좀 전에. 왜냐하면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이 강남 쪽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세대 주택 같은 저층을 또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미래에는. 그래서 뭐 항상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일단은 위치가 굉장히 밀집 지역, 지금 현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앞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이 가장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죠. 예,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가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아주 크나큰 일자리가 연계돼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부지 개발, 이렇게 되면 테헤란로가 이쪽으로 쭉 정보사 부지 개발이라든가 쭉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죠. 조금 옆에 우리가 말하는 사당 환승센터, 또 이쪽에는 남부터미널 또 이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우리가 물류단지죠. 예,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또 생기니까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생기고,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이쪽은 AI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GTX라든가 뭐 이런 기차역이죠, SRT. 그만큼 번화하고 이쪽 지역도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도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주 근접지죠. 다 일자리가 몰려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개발 호재, 우리가 항상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느냐. 이 강남 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개발 호재입니다.
뭐 전국에서 최고죠.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하개발, 또 마이스 업무단지라든가 탄천수변 문화공원, 또 잠실 마스터플랜 해서 굉장히 큰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정도, 뭐 100만 이상이죠. 지금 현재 서울 약 강남 3구 쪽으로 서울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뭐 100만 정도 일자리가 100만 이상 정도로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지금도 주택이 굉장히 강남 쪽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쪽 일자리에 따라서 주변이 점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은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예. 롯데타워보다 높이도 15m 높고 연면적도 3배나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동의 근무자가 약 3만 명이 근무한답니다. 굉장하죠. 예. 게다가 이뿐 아니라 전식 컨벤션이라든지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해서 6개 동으로 건설이 되니까 앞으로 약 27년 계획이었는데 2028년 정도면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제는 세계화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데 지하 6층까지 그렇게 되면 지하까지 연면적이 잠실운동장의 약 30배에 달한답니다. 굉장히 넓죠. 사실은 코엑스만 지하만 들어가도 한 반나절은 전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넓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며칠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쪽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나 다 여기서 통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쇼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또 GTX라든지 또 북부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지 또 위례 과천선 새로 신설되죠. 신사선이 신설이 되죠. 위례 신사선 또 2호선 또 이쪽에 9호선 봉은사역의 9호선 이 교통이 굉장히 약 이쪽도 한 7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공항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공항 업무를 다 보고 바로 비행기만 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통합 역사, 버스 환승센터, 또 공항 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문화시설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이 영동대로 지하만 돼도 굉장한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동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삼성동하고 가까운데도 들어오는 이유는 강남 쪽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교통, 일자리,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GTX 신호선이 이쪽에 오는데 일자리가 이쪽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신호선이 들어오니까. 가까이에 A노선 수서 들어오죠. 수서는 SRT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와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신호선은 바로 삼성동인데 왜 가까운데 들어왔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미래를 조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만큼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연구, AI 연구단지라든가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카이스트 대학원도 AI 대학원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득 연봉자 석박사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왜 이쪽으로 강남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갑니다. 예,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되고 또 이렇게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다 좋은데 이제 매매가죠. 근데 오늘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4억 3,900에서 4억 4,2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한 4억 원 하면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월세 같은 경우도 120에서 150만 원, 실투자 금액은 대출 활용하시면 2억 3,400에서 2억 3,500원, 2억 2원대로 투자를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무료 세미나 또 무료 상담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자, 아래 이 번호로 문의 주셔서 이 무료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아 있다면 자,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